자기가 2시부터 8시까지. 근데 보통 6시로 끝나요, 지금요. 그전에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일 특급 배송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뭐 우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건 다 당일 특급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빠른 등기보다 더 빠르게 지금 당일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거는 2시부터 보통 8시까지인데 한 차당 기본 건수가 80건입니다. 각 구마다 배송 건수가 80건이 만약에 한 200건 된다. 그러면 한 구에 차량에 5대가 들어가요. 구를 나눠가지고 무조건 그날 배당받은 배송은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주로 많은 데가 강남 3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양천구. 이게 왜 그러냐면 법원으로 이게 다 주로 이어지게 다 법원 등기들이에요. 그래서 법원 근처로 많아요. 이게 전부 다 법원 서류가 60%예요. 당일 특급으로 하는 거 서류는 그 소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70cm에 50cm가 제일 커요. 이 위주는 나오질 않고 주로 나오는 게 3, 40cm짜리들 작은 것들. 이렇게 하루에 80건이고, 만약에 자기가 맡은 구에 강남 3구하고 다 빼놓고는 자기가 맡은 구에 만약에 30건이 된다, 40건이 된다. 그렇게 해도 80건은 기준으로 다 기본 급여는 다 그렇게 책정해서 다 나갑니다. 그리고 80건이 넘어갔을 때 무조건 한 건당 1,850원씩 추가 금액이 다 지급이 돼요. 만약에 하루에 뭐 100건씩 했다 그러면 하루에 20건씩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한 달 평균 근무한 시간 17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7을 계산해서 오바될 건수는 전부 다 PD를 다 찍기 때문에 거기서 다 계산해 가지고 급여 이거는 추가 금액으로 나가는 1,850원에 대해서는 따로 그 수수료 공개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100% 다 지급이에요. 우체국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마스 차량은 300입니다. 300 무제. 관리비 10% 똑같습니다. 지금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관리비 10%는 저 회사로 다 입금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 급여 자체를 다 우체국에서 하는 회사에서 다 지급이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 2차 배송 같은 경우는 각인자 차량이 탑차든 다마스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나온 할당량만 무조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13일날 지원하신 분에 한해서 13일날 중앙우체국에서 교육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노조에서 나와서 교육할 거고, 우체국 직원이 교육을 하고 PDA 다 지급을 할 거고, 그 안에 계약서 작성을 전부 다 할 거예요. 세부상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하고 15일부터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 배송 차량은 2시부터 8시인데 지금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60%밖에 기사분들은 안 줘요. 왜냐하면 기사분들 교육을 그 안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하루 80건 기준인데 80건에 6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바되는 지역은 더 작게 주겠죠.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계속 그걸 돌아봐야 되니까 거의 가는 지역만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요번 달 말까지 15일부터 2차 배송하는 기사님들은 그 요번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전체 물량이 60%만 물량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80건 기준으로 물량이 배정이 될 거고요. 뭐 또 궁금하신 점? 80건이면 시뮬레이션 하루가 6시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노조에서 했을 때는 지금 한 80건, 100건 정도 하는데 6시 정도 끝나거든요. 근데 기사님들은 전혀 PD나 이런 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물량의 60%만 나갈 거예요. 만약에 지금 80건 기준인데 만약에 40건이다. 그러면 40건에 대한 60%만 물량이 나갈 거예요. 전체 물량이 무조건. 요번 달 말까지. 왜? 기계 습득이라든가 지리를 내비를 찍고 다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만 물량을 줄 거예요. 나머지 40%는 그 우체국 노조에서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활동하는 지원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근무는 2월 1일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13일 안에 그 지원 간선 차량하고 이거하고 제가 좀 있으면 지역을 다 말씀드릴 건데, 그 2차 배송 원하신 분들은 다 그 13일 안에 교육받기 전에 계약서 작성을 다 완료를 할 거예요. 그 보증보험 증권까지 전부 다. 그리고 2차 배송은 뭐 이거는 뭐 투잡이나 쓰레잡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결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부에서 딱 근무 시간에 날짜가 나온 것 때문에 경조사, 특히 뭐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대차를
넣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뭐 주변 기사를 만들면 사무실로 바로 연락이 오시면 대차를 넣는데 그 비용은 그대로 대차 들어간 비용을 다 공제를 하고 나갈 거예요. 그 세부 사항이 계속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 뭐 쉬시는 경우 같으면 자기가 대차를 넣어도 되고 아니 사무실에 대차를 넣었을 경우는 그 대차 비용을 그대로 저희가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다 그 기사한테 공제를 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무단 결근하면 퇴사입니다. 무단 결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을 갖다가 대차를 넣었을 때 저기 우체국에서 그 PD 해가지고 다 전산상에 나오기 때문에 무단 결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퇴사예요. 아무튼 궁금하신 점. 개인도 만약에 일이 있어서 대차를 넣게 되면 그거는 저기 1년에 딱 횟수 허용 범위가 1년에 3회밖에 안 돼요. 1년 3회요. 네. 근무하는 날짜가 한 달에 17일밖에 안 돼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빨간 글씨 다 쉬고 뭐 근로자나 쉬고 우체국이나 쉬고 뭐 쉬고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7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무단 결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시간도 1차 배송 같은 경우는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4시 3회전까지 들어가는 거고 배송 차량은 2시부터 보통 한 6시 7시면 끝나는데 이거 결근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2차 배송한 차량들은 부당 결근이라는 거는 뭐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조절 안 하고, 되고 예. 그 시간 안에 우체국에 저기 입차가 안 됐을 때 결근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좀 늦는 게 아니라 미리 우체국 배송 차량을 우체국에다 전화 주시고 각 그 중앙 우체국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10시 반 안에 그게 10시 반에 1일 전 9시에 수거 들어가는 거는 국제 우편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 우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오후에 싣고 그 3회전 차량이 용산역이나 서울역 지방으로 내려가 싣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10시 반까지요? 예, 10시 반 늦어도 11시까지는 중앙우체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선 차량은. 간선 차량 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선 차량은 아침 9시 예. 저기 아침 9시부터 9시 반 시작을 해서요. 예. 9시 어디로 출근해요? 각 우체국 각 구에 있는 우편 집중국이라고 큰데 한 군데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로 치면 뭐 동작구, 관악구 각 구마다 우체국 큰 게 하나씩 있어요. 집중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국제 우편 접수된 게 있어요. 왜냐면 해외로 보내는 것들 이거를 수거해가지고 중앙 우체국으로 갖다 줘야 돼요. 늦어도 11시까지. 그게 다시 거기서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 3시에 해외로 가는 그 간선 차량이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대 되면 각 우체국 집중국이나 우편 접수국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자기 코스에 우체국이 몇 개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구마다 그 노선표가 나올 거예요. 이제 간선차들은 각 구마다 그게 뭐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그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면 우체국이 100개 있다고 해서 100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접수 받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가는 데는 뭐 10군데도 갈 수도 있고 작은 데는 몇 군데 갈 수도 있고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으로 갖다 주시면 돼요. 두번 간다는 말이죠. 12시 네. 반에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보통 지금 12시에서 1시 사이면 다 끝나요. 제일 늦게 들어온 차가 한 12시 한 30분 시뮬레이션 다 돌렸을 때 지금. 아까 4시까지 한다는 건 무슨 그거는 거기서 이제 다시 물건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용산역, 서울역, 김포공항. 그게 매일 있어요? 있는 건가요, 그것도? 예, 매일 매일이요. 그러면 간선 차량이 당직으로 해서 3명씩 돌아가는 예, 거예요? 간선 차량은 서울구에 27개 구기 때문에 예. 이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맡겨놓고 누구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돈이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누구는 똑같은 금액 받으면서 누가 그걸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을 하기에는 그러지 말고 급여를 조절을 해서 똑같이 이거를 간선 차량만 4대를 배차를 해서 무조건 하고 나머지 차량은 12시 1시에 끝내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똑같이 당직으로 다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있는 건 아니네요, 그게. 그거는 매일 갑니다. 9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각 아니 그 구마다 있으니까 날짜별로 나오겠죠. 이제 우체국에서 제가 등록을 하고 나면은 며칠은 들어가고 며칠은 안 들어가니까 27개가 하루에 차가 4대 들어가요. 3대에서 4대. 그거는 각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본적인 코스는 다 나와서 있고 서울역 그 용산역 김포공항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3대는 무조건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만약에 뭐 135치고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무조건 싣고 나가야 돼요. 그럴 그게- 때 2차 배송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때 2차 배송.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1차 배송, 2차 배송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 당직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못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끼리 어차피 다 이제 시행하게 되면 당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12시 1시 끝날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주고 2차 배송을 하고 당직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우체국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기사님들 이제 그 어차피 같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사실은 그거를 얘기를 해서 딱 정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는 이거 돈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그럼 저희가 임의대로 산정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선차를 그럼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았을 때 나중에 그 감사나 이게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 기존에 우체국을 했던 노조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면서 돈 금액이 뭐 장래 만내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가네 마네 이런 말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당직으로 다 돌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1차를 배송을 할 건데 12시 일이 끝나고 나서 4시까지 가는 일이 내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 당직 쓰는 날만. 그러니까 당직이 며칠에 한 번씩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세네 네. 명. 간선만 하는 사람들은 네. 그 배송을 부탁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배송을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 그거는 저기 용산역하고 서울역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차 배송이랑 같이 하시는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경우에 2차 배송이 있는 사람은 간선 3차가 걸리는 날에 2차 배송을 못 가지 않냐. 네. 그럼 2차 배송은 다른 기사한테 다른 기사한테 부탁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간선만 1차만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건 그거랑 무조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2차 배송 예, 2차 배송 상관이 없죠. 2차 배송 부탁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예요? 없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그냥 간선 차량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서 하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간선 차량하고 2차 배송 차량하고 분리를 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분리를 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차들은 이제 지금 명절 때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일단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건 일단 세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래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 2월 1일부터 기사들을 투입을 하랍니다. 간선 차량은.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지금 나와 있는 지역이 일단은 마포하고 용산구, 마포 용산. 이건 시뮬레이션 돌리기 때문에 뭐 차량이 구마다 한 대 넣지는 않아요. 마포 용산 한 대, 그 다음에 강남 송파 한 대, 도봉 노원 한 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갖다 요번 달 말까지 해서 중간에 결과 보고를 하고 나머지 기사님들 이제 여기서 설명 전부 다 들으셨잖아요. 간선 차량이에요. 간선 차량을 하신다는 분 접수를 받아서 계약 그 안에 진행을 하고 2월 1일부터 운행 시작입니다. PDA 교육은 중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중앙우체에서 교육을 다시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며칠부터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내일부터요? 저희가 하는 거 아니죠? 여기서 기사님 중에 다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고정으로 일단 세대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이 분들은 무조건 이제 간선차랑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먼저 하신 분들은.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사님들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 지금 명절 다들 선물 세트 다들 배송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접수해 놓으셨잖아요. 그 선물 세트 명절 때문에 이거 낀 것도 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명절 끝나고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선물 세트 때문에 기사님들 이거 다 배송하고 들어온다는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그래서 각 구마다 지금 접수하신 분들도 다 전부 다 계시거든요. 각 구마다 지금 자기가 접수하신 구 있잖아요.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 만약에 간선 차량이 싫다 그러신 분들은 2차 배송 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은 간선 차량만 하나요? 네, 시뮬레이션은 간선 차량만 하고 그 다마스 2차 배송도 시뮬레이션 같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시뮬레이션 금액이 정해져서 따로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3시 반에 우체국 들어가서 비용이 산정돼서 저한테 나올 거니까 다 제가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와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 간선 차량이 만약에 네, 그 3차 있잖아요. 네, 3차가 이제 2차 배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근데 돼, 당직.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 못한다. 그럼 자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4시까지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배송을 다시 해야 돼요? 배송은 네. 중앙우체국에서 물건을 싣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에 있는 네. 우체국 집중국에서 물건을 싣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4시 끝나고 그다음에 배송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우체국에서는 1차, 2차를 갖다 분리를 지라는 거예요. 차를 그건 이제
조금 요령이 생기면은 하는데 자기가 지금 배송 권역 같은 경우는 배송 코스가 뭐 많지 않은 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가능하대요. 만약에요. 하루에 80건 기준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촉박해서 기사님 저기 다마스대 아니면 냉탑이세요? 랭타이. 네. 이게 만약에 이제 2차 배송을 할 때 네. 시간이 이제 뭐 용산하고 뭐 이렇게 갔다 오는 4시 정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집중관에 누워 있고 나가서 물건을 돌리려고 무조건 그날 나온 물량은 100%다 배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네. 이렇게 맡겨서 돌리게 할 수도 있나요? 안 돼요. PDA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예. 기사님 한 분당 PDA는 한 대씩 다 지급이 다 됩니다. 그럼 아까 물량이 이제 80건 초과되면 네. 뭐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수량은? 80건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더 자기 구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이제 또 센터장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관리해 줄 거고 80건이 만약에 넘어가는 보통 이제 우편 같은 경우는 80건이 나온다 싶으면은 보통 건물에 뭐 이렇게 우편물에 뭐 사람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네. 등기인데도 직접 안 줘요? 네? 등기 직접 안 줘요? 그거는 다 법원 등기라서 서명이 필요 없는 거 위주예요. 사람 대면하는 게 거의 아니에요. 사람 대면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꽂고 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기 고객한테 문자가 자동으로 SNS 문자가 다 날라가요. 이거는 백화점 방식과 똑같아요. 아 PDA를 찍으면 자동으로 네. 문자가 날아간다고요? 네. 간선차량 물량이 얼마나 되죠? 간선 차량 들어갈 때는 다른 물건 못 싣고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나 될까요?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자루에 담아서 우체국 앞에 보면 가끔 나오는 거 있죠? 예. 그 자루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자료 몇 자루 그건 모르죠. 이제 나오는 것도 틀리니까. 그 대신에 내용물을 딱 찍어야 되는데 관리비 있잖아요. 네, 관리비는 뭐 1차나 2차나 똑같아요. 다 10%씩. 네. 저기 1차는 간선차는 320 무제. 그다음에 2차는 300 무제. 네. 변동이 될 수 거기에 있나요? 10%를 뜬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1차, 2차는 같이 할 수 있는데 2차는 따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간선 1차랑 네. 배송 2차가 있잖아요. 2차만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2차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냉탑 하시는 기사님들은 2차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2차 자기는 2차 배송만 한다고 해도 2차 배송 그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만 안 된다고 준다고 얘기하는데. 아, 통계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간선 차량하고 네. 배송 차량하고 같이 묶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 기사분들이 나중에 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다고.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차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2차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권은 그 간선 저기 냉탑 그 1톤 냉탑한테 먼저 우선권을 다 먼저 줄 거예요. 2차 배송권도. 간선 차량을 안 하신다고 하고 2차 배송 먼저 하신다고 하시면은 2차 배송 먼저 우선권을 다 드릴 거라고요. 예. 냉탑이 우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먼저 접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명절 선물 세트 준비하느라고 접수 받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해서 일 빨리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2차 배송은 15일부터 배송 시작이기 때문에 뭐 누구 면접 보고 이거 가릴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 저희도- 2차 배송에 네. 등기잖아요. 등기 고객님 그러면은 미배송이 생기는 경우가 무조건 다 배송을 하는 거예요. 100% 배송인데 손님하고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으면 등 이렇게 꽂아놓고 그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붙여놓고 이거는 당일 특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배송하는데 그 PD 찍으면은 그 받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다 이게 SNS 문자가 날라가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대면이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예, 고객 사인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네, 고객 사인 안 받아도 된다는 네. 그 대신에 이제 문자는 SNS 문자가 날라가는데 SNS 문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저기 거부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사님들이 문자 하나씩은 뭐 배송했다고 이거 문자 하나씩은 다 보내줘야 되겠죠. 왜냐면 SNS 문자가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80건을요? 네. 그게 어차피-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보내는 거예요. 아니 SNS로 다 날라가는데 네. 못 받는 사람이 간혹 있을까봐. 그러니까 간선 차량은 일단 시뮬레이션 먼저 세대가 먼저 돌아갈 거예요. 그 세대는 임의로 정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먼저 해보고 싶으시다면 빨리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 간선 차량 저기 접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시뮬레이션 먼저 하실 분들 차량 먼저 세대가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간선 차량 투입이 그대로 다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이 지금 뭐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계속 나와요. 저도 매일같이 지금 뭐 계속 불려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은 간선 차량은 그 전에 교육을 한 2번 정도 하고 투입 예정 일자는 2월 1일부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제가 일 진행하다 보니까 우체국이 변수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말도 바뀌고 뭐 이거 시스템도 계속 바뀌고 이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2월 1일 날 이제 가서 또 어떻게 이제 노조에서 바뀌지만 이거는 우체국 노조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우체국 자체 내에서 노조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4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2차 배송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김포공항이라면 이렇게 갔다가 4시에 늦게 이제 시작을 했을 경우에 개인차가 있잖아요. 이제 배송하는 그 속도가. 네. 그럼 만약에 8시 이후에 배송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고 당일 무조건 해야 무조건 되는데 완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체국에서 하는 말은 회사는 6시, 가정집은 8시 이후에 되도록이면 배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크레임이 문제가 예, 될 저도 수가 그렇게 알고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선차를 갖다가 이 차를 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선은 간선만 하고 배송은 네. 배송만 해놔. 간선은 간선만 하고 배송은 배송만 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이 있을 때 문제 소리가 워낙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고 간선 차량은 간선 차량만 하고 배송 차량은 배송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1, 2차는 뭐 친구가 안 되겠네. 네, 1, 2차 안 묶어서 됩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구분을 지라고 하는 거니까 부득이하게 뭐 차량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차량이 접수한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다마스는 제가 지금 몇 분밖에 안 불렀어요. 다마스는 다 부르질 않았어요. 일단은 간선 먼저 끝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 차량을 확정을 지려고. 그럼 제가 오늘 1차만 할 건지 2차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오신 분들은 간선을 신청하실 건지 2차 배송을 신청하실 건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2차 배송 하실 기사님들은 당장에 13일부터 교육받고 10일부터 배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선차는 바로 세대는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2월 1일부터 투입하는데 그런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2차 배송은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시요. 2시요? 네, 2시부터 2시에서 유도리는 없고 2시. 아니요. 뭐 그 전에 출근하셔도 되고 근데 물건 나오는 시간이 네. 2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나와요. 그 1차 때 네. 각 집중국에서 물건 수입서 PDA를 다 찍어야 돼요.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바코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찍는 거 다 찍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택배사 보면 이렇게 거기에 바코드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 딱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료가 좀 무게가 있지 않나요? 자료요? 자료는 20kg 이하입니다. 자료 하나 무게는. 몇 개 실어요? 그거? 모르죠. 그거는 자료 나오는 거 틀리니까요. 80개가 기준인 거예요? 1차요 아니면 2차? 2차. 2차는 80개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 80개가 우편물일 수도 있고 포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편물이 60%, 소포가 40%. 그냥 자루 하나 이렇게 다 담겨가지고. 자료 한 2개 정도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럼 이거 2차는 그러면 각 집중국에서 각 부의 집중국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예, 집중국에 가면은 거기서 받아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게 받아서 2시 나가고 출근이라고요? 그게 2시에 출근해하고 하는 거고 네. 그 지역별로 한 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역별로 한 대 들어갑니다. 각 관내를 도는 거기 때문에 2차 배송 같은 경우는 관내를 도는 거기 때문에 키로수를 많이 돌지는 않아요.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8시요. 무조건 80개 기준은 다 돌렸는데 우체국 이렇게 보시면은 집 앞에 꽂아놓고 가잖아요. 등기해가지고 네. 붙여가지고 뭐 고객님 이렇게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꽂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좀 많은 데는 건물이 많은데 건물에 법원 같은 데 많은 데는 그쪽에 다 꽂고 다니면 되겠죠. 그러면 2차만 할 거면은 이거 뭐 용산 서울역 김포 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상관이 거예요? 없는 거죠. 2차 배송은. 그러니까 아까 용산 서울역 김포 얘기한 거는 간선에 간선 차량 3차만 그러면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 1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나고 2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나고 이런 건 없나요? 1차는 4시요. 오후 4시요? 무조건 4시예요? 네, 당직이 있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4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당직이 아닌 사람은 당직이 나가는 아니면 거죠. 몇 시에 끝나신다는 12시 1시요. 그럼 당직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요? 일주일에 한 번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더 이상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바운드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뭐가요? 바운드가요. 쉽게 얘기해서 명동에서 물건을 싣고 어디 갖다 주는 건데요? 다 했는데. 기사님 늦게 늦게 왔어요. 늦게 오셨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처음 받은 오더랑은 완전히 달라서 지금 그래서 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1차 배송은 네. 아침 9시 반 시작을 해서 우편 집중국 각 구마다 한 개씩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싣고 중앙우측으로 갖다 주신 거 명동으로요. 다시 자기 구에 가서 접수된 조그만 우체국들 있죠. 우편 접수하는데 거기서 수거를 해서 다시 중앙우측에 갖다 주면 돼요. 이게 12시 1시 끝나요. 여기 그게 2회전이라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예, 그 다음에 당직은 거기서 1시나 2시에 물건 실어서 용산역, 서울역, 김포공항 갖다 주면 끝이에요. 이게 당직이에요. 아 그러면 끝나는 세 거예요? 군데 다 가야 돼요? 아니요, 거기 한 차당 주로 한 군데씩 가고 양이 서울역하고 용산역이 많기 때문에 서울역이 2대, 보통 서울역이 1대, 용산역이 2대, 김포공항 1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대 포장 행랑이에요? 네, 이렇게 자료에 담아서 바코드 찍어서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그건 당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럼 우체국 들어가서 대기 시간은 있어요? 대기 시간이요? 네. 대기 시간 별로 없죠. 왜냐면 물건 내리고 뭐 하고 물건 받고 하면 다 끝나는 건데요. 그 전부 다 대기가 없는 거예요? 풀로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대기는 좀 있으시죠. 뭐 한 5분 10분은 있겠죠. 그렇다고 30분 1시간 붙잡아 놓진 않죠. 그 다음에 이게 1차 배송이고요. 2차 배송은 2시부터 8시까지 각 구에 있는 집중국 가서 자기 구에 있는 가가호 배송하는데 뭐 고객님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PD 다 있기 때문에 PD 찍어서 그냥 우편물 다 넣고 다니는 거고, SNS 문자가 다 날아가는데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문자를 좀 보내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단체 문자 보내시면 되잖아요. 대략 1시간에 몇 건 정도 친대요? 지금 우체국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200개를 치는데 3시간 걸렸대요. 시뮬레이션 한 게 오토바이로 한 거예요? 차로 한 거예요? 차요. 1톤 차로 했는데 200개를 3시간이요? 200개 3시간 쳤대요. 그 기존에 하시던 분이시죠? 우체국 직원이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우체국 직원이 나왔냐 했냐면은 어차피 노조에서 진행하니까 노조에서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상시 운전을 다 그 돌던 사람이겠잖아요. 어차피 건물 많은 데는 뭐 한 100개 넘으면 건물 갖다 건물에 꽂아서 다 등기편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기계 작동 능숙하니까 금방 끝날 거고, 질이 잘하니까 금방 끝날 거고, 거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각 구마다 좀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80개 분량을 진짜 밀집도가 적으니까 바로 밀어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강남 3구, 여의도 국회에 있다 보니까 국회 의사당 쪽으로 들어간 게 많고, 그 다음에 양천, 이 3개 구 빼놓고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 3개 구만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하고 영등포하고 목동 같은 경우 차들이 더 들어가요. 기사가 시간이 오버타임 잡힐까봐 뭐 한 5대, 막 6대씩 들어가요. 왜? 80건 기준을 안 넘겨주려고 기사들한테.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한 5대, 6대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간선하는 사람 이제 1차, 2차 지금 이제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간선하는 사람이 네. 그 자기가 2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 건당 이제 1,850원. 아,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이제 되고. 없어진 거죠. 예,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배송 차량 기사한테 들어간 거로 결정이 났어요. 만약에 그리고 분리되면서 없어진 거죠. 네, 분리되면서 그리고 2시부터 배송하는 기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 구에 이제 하다 보면 좀 일이 좀 능숙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100개가 나왔다. 그럼 20개 치면 1,850원씩 무조건 추가 금액이 수당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시다 보시면 이제 옆에 구는 너무 없다. 자기 구에 너무 많다. 그러면 옆에 구에서 좀 지원이 나갈 거예요. 이 금액은 1,850원 또 계산이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건이 나왔을 때 네. 내가 180건만 하겠다나 100건을 다 하겠다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자가 기사님 이제 보통 그 PD 시간대 보면 다 나와요. 전산을 다 보고 있어요. 능력치를 보고 네, 그걸 보고 거기서 조절을 해줘요. 아, 이분은 만약에 80개인데 150개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기사님 나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80개만 하는데 한 2시에 나와서 한 4시에 끝났다. 그러면은
같아요. 2시간 더 해도 160개 치겠네? 그 나머지 수당으로 다 잡혀 나가는 거고, 이 기사님이 8시까지 해도 피드 찍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맞네? 그럼 옆에 구에 있는 기사한테 옆에 있는 기사만 한 30개 나왔다. 그럼 나머지 이거 물량이 없잖아요. 그럼 옆에 좀 지원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관리자가 다 그걸 전산보고 다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배송 기사들 시뮬레이션을 2차 배송하는 기사님들은 시뮬레이션 말일까지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물량도 60%만 주고. 근데 보통 6시 전에 다 끝난답니다 지금. 중앙우체국. 무조건 간선 차량은 중앙우체국 기준이에요. 2차만 간선 차량은 갈 필요가 없네. 없습니다. 2차 배송은 각 구에 있는 집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하고 많이 바뀌었네. 지금 그래서 다 바뀐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좀 바뀌었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고 저도 오늘 또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또 3시 모든 게 확정되는 건 다음 달 1일 날 확정돼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간선 차량은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간선 차량은 우체국 자체 차량이 기사님 잠깐만 조용해 주시고요. 간선 차량은 변동수가 좀 많아요. 간선 차량은 변동수가 좀 많다고요. 왜냐면 우체국 자체 차량도 많고 지금 우체국에서 지금 움직이는 차량 자체가 많이 남아요. 근데 지금 노조에서 그걸 이용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왜? 피크 때 자기네가 늦게 끝난다고 그것까지 계산을 넣어가지고 원래 기존에 있는 우체국 차량이 지금 2시 3시면 끝나요. 근데 3시 근무를 넘어서 안 하겠다고 지금 노조에서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선 차량의 변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송 차량은 변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우체국 집변들이 3시 이후에 배송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물량이 지금 서울 시내 떨어진 게 2,500건이에요. 하루에. 네, 하루에 2,500건. 노조에서 이거 한다고 간선 차량 한다고 하면 일 없는 거예요. 그만두게 왜냐면 노조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자기네들도 계속 노조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우체국 노조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는 3시 이후에 배송하는 기사들은 주로 오토바이 기사들이잖아요. 근데 1톤 차량도 다 배송을 해요. 택배나 이런 건데 이건 택배가 아니에요. 3시 이후에 배송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배송 차량을 먼저 다 넣는 거고 간선 차량은 우체국 직원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체국 그 기존에 있던 기사가 간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배송을 빼가지고 다시 2차 배송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다.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 기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우체국 집배원들이 3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하겠대요 지금요. 간선은 2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2년이요. 2년 계약. 네. 혹시 2차 배송 할 경우 네. 2차 배송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가다가 차량이 사고 났다든지. 그거는 기후체에 눈이 미끄러가지고 지장이 좀 있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80km 가지 나와고 만약에 못했을 경우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연락을 주시고 무조건 근데 80건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금 일부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은 80건 기준으로 각 80건인데 보통 60% 했을 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에서 하는 거 80건 기준으로 70건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2시에 시작해서 4시 정도면 다 끝난답니다 지금. 그거는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늦게 끝나도 제가 봤을 때 6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거 지원도 가나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배송에 관해서는 지금 이익배 기사님 성동구 지금 다마스 기사님은 저기 구를 이익배 기사님, 황강성 기사님, 예. 문보성 기사님, 그 다음에 박윤석 기사님. 자, 아까 박윤석 기사님 오셨는데 이분 그 다음에 이 네 분은 지역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저 좀 잠깐 다 끝나고 지역을 확정하고 가세요. 일단 먼저 접수하신 분들 제가 먼저 다 배차를 먼저 할 거고 2차 배송하실 분들은 미리 지역하고 빨리 주셔야 돼요. 지역이 지금 나오는 지역이 벌써 17개 구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저기 강남 3구 쪽으로 웬만하면 다 몰아서 들어갈 거예요. 강남 3구하고 영등포구, 그 다음에 양천구, 강남 3구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식으로 3개 구가 한 200건 나오는데 그쪽으로 차가 동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5대로. 2년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네. 2년 후에는 해지예요? 아니면 재계약이에요? 기사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재계약인데 상호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네. 재계약이 가능한 거죠. 예, 그다음에 간선 차량 2년 후에는 이제 지금은 나이 제한을 두진 않아요. 노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간선 차량은 제가 뭐라고 확정을 잘 못 드는 게 2년 계약을 보장을 해주는데 2년 후에 노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배송은 안 변하는 게 집배원들이 3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하겠다니까 이거는 뭐 왜냐면 주 48시간 근무 때문에 우체국 직원이 3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오버타임인데 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데도 그 집배원들이 안 하겠대요. 그 돈 필요 없다고. 질문 하나. 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간선이랑 배송이랑 같이 하려고 오신 분들도 꽤 안 돼요. 많은데 따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금 배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배제를. 네. 근데 지금 그게 간선 3차 때문에 배제를 하시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다르면은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똑같이 근데 일률적으로 3차를 고정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돈을 더 줘도 그렇게 하지 상관없는 말라는 말이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나중에 그 돈을 뭐 제가 노조 그 우체국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기존에 간선 차량한테 20만 원씩 걷어서 이거를 주면 안 되겠냐 10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걷어서 4시까지 한 사람 4시까지 주고 12시 1시 끝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돈을 더 주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예, 누군 주고 이거를 했을 때 정부에서 그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건 공무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이게 불편하게 진행했을 때 나중에 문제 소지가 말이 쪼개져 나올 있을까봐 그냥 돌려라. 무조건 돌려라. 무조건 돌려라.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간선하고 배송을 배송하고 나누는데 나누는 지금 거죠. 현재 같은 상황을 보면 어쨌든 변수는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배송은 큰 변수는 없습니다. 간선의 그러니까 변수가 많지. 나중에 이게 합쳐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어떤 거요? 네, 간선하고 배송을 합쳐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은 네, 없는 거예요. 별개에 따로 운행하는 게 따로 별개이기 때문에 합쳐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간선 차량은 집중국에서 국제 우편하고 특급 물량을 싣고 들어와야 되고 역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합쳐지진 않아요. 차가 뭐 2차 배송에 차가 크다 뭐 작다 그래서 합쳐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따로따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배송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1대1 대면이 아니니까 뭐 복장이나 뭐 이런 건 크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 상관없겠네요. 여름철에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2차 배송 오토바이 같은 거는 아니요, 기준은 다 맞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오토바이 모집을 또 할 거예요. 왜? 8시 이후에 배송하는 것 때문에. 8시 이후도 있어요? 예, 8시 이후에 배송하는 건 오토바이를 따로 모집을 해서 그걸 또 따로 또 진행을 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들이 3시 이후에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걸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금 이게. 저희 계산서 문제 한번. 계산서는 우체국 노조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회사에서 100% 지급합니다. 아니요. 각 만약에 기사한테 320만 네. 원짜리 그 계산서가 있으면 10% 그 지입료 들어가서 빼잖아요. 네. 88만 원인데 네. 저희한테 세금 계산서 끊는 게 그 네. 공제한 금액만 계산서. 320만 원 다 끊어서 우체국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10%를 따로.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또 그 안에 내용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뭐 비밀 유지 사항이 많아가지고 나머지 제가 세부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번호는 다 노란색이. 영업용 넘버만 됩니다. 자가용 넘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그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자가용 넘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100% 다 영업용 넘버만 되고 자가용 넘버는 안 됩니다. 배짜하고 자짜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배남바하고 배남바는 상관은 없고요. 부득이하게 대차가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해요. 만약에 경조사 때문에 대차가 들어가는 자가용 차는 인정을 해주는데 실제로 운행한 차는 자가용 넘버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이 있어서 네, 차량은 네. 그냥 제 차를 쓰고 네. 기사를 고용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기사 고용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사고나 위험성이나 그 안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상 보면 저희가 사진 받고 다는데 사진 들어오면 이제 2차 배송하는 기사님도 다 명찰 다 지급이 되고 우체국 옷도 나중에 다 지급이 다 된대요. 명찰도 다 지급이 다 되고 우체국과 지금 우체국 그 배송하시는 근무 상황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노조 가입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몇 가지 조항들이 좀 있어요. 계약상은 제가 배송하시는 것 따라서 계약서를 다 제가 미리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노조 가입을 안 받는 조건이에요. 나중에 또 이게 다 노조로 흡수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보세요? 아니요,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